연락책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 피해자들한테 뭐 검사를 사칭하거나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소위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서 형사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완수 변호사님께서 저희 법률사무소 봄에 오시기 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 드리고 변호사님이 답변 주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전에는 그냥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사람을 꿰어내서 돈을 이제 편취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상당히 조직화되고 또 아웃소싱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주범들 또는 이런 조직체가 있고 또한 이러한 실제 범죄를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운반책이라든지 수급책이라든지 인출책이라든지 혹은 통장을 제공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업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러면 연락책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책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진행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 피해자들한테 뭐 검사를 사칭하거나 수사관을 사칭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 은행 이런 직원들을 사칭해서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소위 여러 가지 빌드업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운반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운반책은 이제 사실상 수금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락책 등의 지시를 받아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고 이거를 이제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일을 많이 해요. 이때에는 당연히 이제 뭐 검사를 사칭한 사람들한테 붙은 운반책은 검사의 뭐 어떤 관련자들을 행세하거나 혹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은행 직원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인출책은요? 인출책은 통장에서 직접 돈을 빼서 여기저기로 이제 분산해서 송금을 해요. 송금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이제 송금 행위를 통해서 수사기관들이 이를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를 어떻게 조달하나요? 예전에는 노숙자의 명의를 빌려서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가상의 계좌를 개설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다 막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포 통장의 명의자를 대출을 알선하거나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꿰어내어서 그러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곤 합니다. 또는 이제 가상의 회사를 세운 다음에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지금 법률사무소 봄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어떤 내용이기도 한데요. 본의 아니게 자기 계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상한 대출 알선 문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연락을 해서 어느 정도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라도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러한 수상한 문자에도 연락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대출 알선을 가장해서 통장의 정보만을 빼기 위한 어떤 술책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이자를 자기가 직접 뭐 통장에서 인출을 해가야 된다. 혹은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 너 통장을 양도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양도받거나 혹은 현금 카드, 비밀번호 같은 것을 양도받아서 대포 통장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내가 정말 대포 통장을 개설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었는데 대출 알선 등으로 이제 그런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계좌를 개설했고 그것이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처벌이 상당히 낮아지거나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뭐 이런 형태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대응하신다면은 조금 더 낮은 처벌 수위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완수 변호사님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어떤 용어와 그리고 그 통장을 제공하게 되는 어떤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보이스피싱이 한동안 되게 기승을 부렸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또 기승 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보이스피싱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 봄으로 연락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